반도체 대란 때문에 생기는 피해 숫자 자료로는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관련 자료가 나와서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반도체 대란 때문에 생산 차질이 예상되는 차만 262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유럽은 105만 900대, 북미는 74만 8,700대, 아시아는 53만 대가 넘습니다. 5월 4주차 기준으로 보면 이미 유럽은 누적 피해 대수만 78만 7,700대에 달했고요. 북미는 52만 7,000대, 아시아도 32만 2,70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출구 대란은 심각한 수준이란 거죠. 그런데 이게 다행히 예상보다 빠르게 나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안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나아져도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한테 굉장히 큰 손해고요. 이게 소비자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걸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대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케이스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해결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완전 해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창 심할 때랑 비교하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로 공장 폐쇄가 되고 그럴 때 있었죠. 이것 때문에 2년에서 많으면 3년까지도 반도체 수급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보다는 한결 나아졌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한번 볼까요? 최근에 현대차 노조 경영 설명회에서 전세계 백오더 물량이 130만 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오더는 주문대기 물량을 말합니다. 기아도 100만 대를 넘기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건 말 그대로 역대급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기 물량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기 물량이 증가하던 추세가 한풀 꺾였다고 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현대차랑 기아 주문 물량이 코로나19 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게 겹쳐있죠. 중국은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도시를 봉쇄하기도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부품 공장이 폐쇄되고 물류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악재가 겹치고 있음에도 최악의 사태로 가지 않았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특근 시기가 많지는 않지만 단발적으로 진행 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거고 점점 인기 차종들을 중심으로 특근이 많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수입차 브랜드들도 최근에 국내 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차종이 1년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대기 기간이 줄어드는 차종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보는 겁니다. 부품 수급이 계속 나아지면 공장별 특근은 거의 필수가 될 겁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공장을 풀 가동하겠죠. 부품 수급이 많아지는 거에 따라 공장도 많이 가동해야 출고 대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반도체 대란이 진짜 심각한 이유가 그냥 둬도 문제가 되고 해결을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관점마다 다르게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 볼까요? 회사 입장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 관점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많으면 18개월 이상까지 밀려있는 대기 기간을 해결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부품 수급이 나아져서 포화 상태로 들어오더라도 그만큼 자동차 생산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든 해내서 대기 기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치자고요. 열심히 공장을 돌려서 예전 수준으로 많이 기다려봐야 이제는 2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정도로 돌아왔어요. 이 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뭔가요? 공장을 풀 가동했다는 건 그만큼 공장 직원한테 가는 임금도 많아졌다는 거고요. 특근에 따른 추가 임금도 많이 붙었다는 소리입니다. 임금만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생산을 늘리게 되면 공장의 자동차 생산량 평균치도 올라갔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가 한 달에 5,000대였어요. 그런데 풀가동을 몇 개월 동안 하면서 1만 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지금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대기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수요자가 아무리 상품을 원해도 공급자가 안만 대이면 수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결국 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수요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갑자기 깨지게 되면 회사 입장에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근을 하면서 평균 생산량이 늘어나고 직원들의 월급도 평소와는 다른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공급 차질이 끝났다는 건 생산량을 다시 줄여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생산량을 줄인다는 건 노동자들이 일하는 횟수와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금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이걸 가만히 두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노조가 파업을 해서 결국 노조 측이 승리로 임단임이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더 많은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결국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자동차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건데 이미 수요가 안정화되고 공급만 많아진 상황이에요. 결국 이건 회사 입장에선 극단적으로 말하면 코로나 사태 같은 게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수요가 공급을 넘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비싼 차를 위주로 생산하고 마진을 그만큼 많이 남기는 거죠. 이미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가져가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생산 차질 때문에 차를 많이 못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손해를 볼 수 없으니 고수익 상품을 우선 생산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당 마진이 100만원인 경차를 500대 파는 것보단 한 대당 마진이 1000만원인 대형 SUV를 300대 생산해서 파는 게 이득이니까요. 이건 지금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만약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고수익 차종만 생산할 수 없게 되죠. 마진이 덜 남는 경차나 소형차도 수요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선 올라간 임금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남는 건 가격을 올리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차 가격을 올리기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명분이 많거든요.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전기차는 지금 평균 가격이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차는 어느 정도 가격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중형 세단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대, 대형 세단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대 이런 식으로요. 전기차는 아직 그게 아니죠. 어떤 브랜드는 해치백이 5천만원을 넘어가고요. 어떤 브랜드는 SUV가 3천만원대부터 시작입니다. 심지어 배터리 원자재 가격도 상승 중입니다. 실제로 니켈 재고를 보면 매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10만 8,600톤을 넘던 게 올해 1월에는 10만 톤, 3월에는 무려 7만 4,700톤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는 와중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격도 미친듯이 오르겠죠. 작년 12월 기준으로 2만 달러에 가깝던 게 올해 1월에 2만 달러 선을 넘었고요. 2월에는 2만 4,700달러, 그리고 3월 9월에는 무려 4만 3천 달러 수준으로 뻥충 뛰었습니다. 이것만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자동차 생산을 늘려야 대기 기간을 해소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던 현상이 원자재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철강 제품 같은 걸 갑자기 많이 주문하는 와중에 제철소는 생산량의 한계가 있겠죠. 이게 원자재 대란으로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흔히 말하는 카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동차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안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예 그런 경우가 없진 않은데 이제는 아예 모든 자동차 브랜드의 평균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거고 떨어질 기미조차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명분들이 되는 거죠. 회사 입장도 알겠고 소비자 입장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내용이고요. 우리나라는 특수한 케이스가 하나 있죠.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 자동차 생산 노조입니다. 원래 오늘 영상을 반도체 대란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을 알려드리는 정도로만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내 자동차 노조들의 행보가 우리나라는 더 큰 발목을 잡겠더라고요. 일단 현대차부터 볼까요? 현대차랑 기아는 공동교섭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현대차 내용을 보면 기아도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최근에 현대차 노사 간 임단협이 시작됐습니다. 노조 지도부 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간단합니다. 안현우 지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임금 협상은 굵고 길게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갈 것이다. 여름 휴가 전이든 추석 연휴 전이든 연말이 됐든 그 시기는 회사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반도체 대란 때문에 특근이 필요하든 수요가 미친 듯이 몰리든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투쟁을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날 사측이랑 노조가 교섭도 진행했습니다. 이때도 노조는 똑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일단 사측이 뭐라고 했냐면요. 노조가 올려달라고 하는 기본급이 노조 중에서도 상급 노조로 통하는 금속노조 공동 요구안보다 높고 기존 노사 합의 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현대차 노조가 올려달라는 기본급이 월 16만 5,200원이거든요. 금속노조 공동 요구안은 기본급 월 14만 2,300원을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많은 거죠. 여기에 노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같은 현실적인 반영분이지 아무 이유 없이 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노사 합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다. 사측이랑 합의한 내용이더라도 본인들 생각하고 안 맞으면 언제든 바꾸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16만 원이라고 작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현대차 직원 수가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6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노조 요구대로 16만 원을 올려주면 1년에 무려 1,308억 원이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노조가 월급만 받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당이랑 성과급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훨씬 커지죠. 현대차 노조가 마침 성과급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노조원들이 받아간 성과급이 2,3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2배인 4,68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간단합니다. 회사가 번 만큼 본인들도 받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건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에 13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태클을 걸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노조 입장은 국내 공장 투자가 전제되지 않는 해외 공장 투자는 용납할 수 없다. 뜬구름 잡는 여름모래식 투자 계획은 안 된다. 규모, 시기, 그리고 장소를 명확하게 해라. 이겁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최근에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미국에는 13조, 국내에는 63조를 투자한다고요. 계획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냥 표로 다시 보여드리면 각 부문별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는 수소 생산부터 충전까지 이르는 수소 사이클 관련 사업이라든지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기존 공장을 최신 장비로 재정비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기도 명확합니다. 새로 짓는 기아 공장은 2025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거라고 하고 나머지도 노조가 협의만 해주면 빨리 되겠죠. 채용 계획도 4만 6천 명이라는 게 이미 예전부터 나온 소식이고요. 여기서 얼마나 더 구체적인 걸 원하는 거고 어딜 봐서 뜬구름 잡는 계획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오히려 기존 공장 설비를 최신화하려고 콘나 생산 라인 일부를 잠깐 외주화하겠다고 했는데, 외주화하면서 비는 라인은 다른 라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더니 이걸 거부한 게 노조 아니었나요? 문제는 현대차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GM 노조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임단협이 시작됐는데요. 기본급 월 142,300원을 올려주고 성과급도 400% 지급해주고 수당도 인상해달라는 게 이번 요구안입니다. 한국GM은 영업손실만 3,760억이었고요. 단기 순손실도 1,750억이 넘어서 적자만 8년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대란에 특수한 상황까지 더해졌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회사는 생산 단가를 어떻게든 낮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이거와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라 임단협이 완전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현대차 노조도 장기전을 예고했고 이건 결국 파업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문제는 파업 진행 상황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기존에는 생산 차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파업하는 만큼 생산이 없으면 이건 기존에 만들어둔 재고 물량으로 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파업을 하면 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차를 받는 시기도 더 늦어질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대기 기간을 줄이지 않는 이유가 글로벌 시장 관점으로 보면 공급자 우위 시장이 깨질 걸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산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직 반도체 수급이 나아져서 공장을 풀가동하기도 전인데 자동차 노조가 역대급 요구안을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안이 추가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걸 안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18개월 이상이라는 대기 기간이 생겨도 마냥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는 이유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기 기간을 확 줄이려면 공장 가동을 늘려야 하고 이건 돈 문제로 연결되고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투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아마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출고 대란 문제를 다른 나라보다 훨씬 해결하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